비 내리는 오후. 정우는 형이 살던 오래된 마당집 앞에 섰다. 문은 여전히 그날처럼 조용히 닫혀 있었고 시간도 이 집에서는 멈춘 듯 느껴졌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는 한 번도 이곳을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이유가 달랐다. 가져가고 싶은 게 있다면 와서 챙겨요. 그녀가 보낸 짧은 문자. 형의 아내, 윤희. 이젠 형수라는 호칭이 서로에게도 어색해진 이름. 문을 두드리자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윤희. 예전보다 머리가 짧아졌고 조금 더 마른 듯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우야, 오래됐지? 네. 문자 보고 앨범이 있다고 해서요. 응. 다락방 정리하다가 찾았어. 너 어릴 때 사진도 많더라.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며 문을 열어줬다. 그 순간 정우는 다시 이 집의 공기 속으로 들어왔다. 집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구도 그대로였고 거실에 놓인 작은 시계는 그날 이후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락방에 있을 거야. 먼지 좀 있으니까 조심해. 혼자 정리한 거예요? 응. 이제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정우는 천천히 다락으로 올라갔다. 낮은 천장 아래 쌓여 있는 상자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앨범 하나. 그는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두꺼운 가죽 커버. 손때 묻은 모서리. 형과 함께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기억의 묶음. 첫 페이지엔 형과 윤희의 결혼사진이 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지금의 조용한 거리감이 있었다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우는 거실로 내려와 앨범을 펼쳤다. 윤희는 조용히 차를 따라 그에게 건넸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다 가져도 돼. 정우는 사진을 넘기며 물었다. 형이랑 결혼하고 나서 여행 같은 거 자주 갔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응. 처음엔 그래도 시간 내서 가려 했지. 근데 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우린 같은 공간에 살지만 같은 시간을 살진 않았어. 그 말은 낯설지 않았다. 형은 늘 바쁜 사람이었고 정우는 그런 형을 존경하면서도 어쩌면 두려워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바닷가에서 찍은 윤희 혼자 있는 모습. 그 사진의 뒷면에 누군가의 손글씨가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바람처럼 사라질 뻔했다. 정우는 순간 멈칫했다. 이거 형이 쓴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도 처음 봐. 이 앨범 난 거의 보지도 않았거든.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모. 그녀가 웃을 때 나는 내 감정을 묻는다. 정우는 앨범을 조심스레 덮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추억이 아니었다. 이 안엔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감정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앨범을 가방에 넣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레 윤희에게 물었다. 형은 형수님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날 지키려 했어. 근데 나를 안아준 적은 별로 없었지. 정우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근데 이 앨범엔 그 사람이
당신을 깊이 바라봤다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말은 못했어도 지켜본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장, 두 장 넘기며 말했다. 이 페이지들은 그 사람만 알고 있었던 우리 사이네. 정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과거의 감정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 감정 속에 정우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생각하는 말풍선 시청자 여러분. 사라진 사람의 기록 속에서 다른 감정의 흔적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그걸 추억으로 묻겠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확성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붉은 심장, 댓글 필기,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알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장면을 만들어요. 다음 날 정우는 다시 윤희의 집을 찾았다. 그 앨범 아직 안 가져갔네? 좀 더 보고 싶어서요. 형이 남긴 기록 같아서. 윤희는 말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그 말 없는 허락은 어쩌면 그 자신도 알고 있던 조금씩 흔들리는 경계의 시작이었다. 정우는 다락방에서 앨범을 정리하다가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열쇠도 없고 자물쇠도 없는 단순한 상자였다. 덮개를 열자 오래된 공책 하나가 들어있었다. 표지엔 작게 쓰여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기록. 정우는 숨을 삼켰다. 형이. 일기장.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첫 장을 펼쳤다. 윤희는 오늘도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속 외로움을 알아차렸다. 정우는 자랐다. 나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가끔은 그 아이가 윤희 옆에 있었으면 싶다. 정우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형은 윤희와 자신 모두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관찰 속에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주방에서 윤희를 도왔다. 말없이 접시를 닦던 그녀가 물었다. 앨범 말고 또 뭐 찾았어? 정우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형의 일기장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은 기록. 그녀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읽었니? 조금요. 거기 나에 대한 얘기도 있었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요. 많이.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사람은 말은 잘 못했지만 생각은 너무 깊은 사람이었지. 정우는 입을 열었다. 형은 형수님이 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썼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건 죄인가요? 정우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감정은 뭐예요? 형이 남긴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은 정말 금기일 뿐일까요? 그날 밤, 윤희는 정우에게 말없이 이불을 챙겨주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우는 잠을 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방 안에서 형의 일기장을 꺼내 처음으로 펼쳐보았다. 그 안에 적힌 말들은 지금까지의 기억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나를 더 미워할까 봐. 대신 정우에게는 말하고 싶다. 그 아이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윤희는 일기장을 덮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우 때문일까?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정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산책할래? 둘은 마을 뒤편 작은 숲길로 걸어갔다. 말없이 나란히 걷는 동안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은 지금 이 감정이 무섭나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응. 너무 무서워. 왜냐면 너는 내가 처음부터 피했어야 할 사람 같거든. 그럼에도 계속 널 보고 싶어.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의 걸음도, 시선도, 말도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시청자 여러분. 과거의 기록은 때때로 현재를 움직이는 가장 깊은 자극이 됩니다. 사라진 사람의 감정을 읽으며 새로운 감정이 태어난다면 그건 대신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해방일까요? 이른 새벽. 윤희는 형의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나왔다. 정우는 이미 깨어 있었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다 읽었어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너한테 전하고 싶은 말도 적어놨더라. 그녀는 책갈피가 꽂힌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정우에게 읽어주었다. 정우야. 내가 죽은 후 내가 이걸 본다면 기억해줘. 윤희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고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랑을 지키는 법을 몰랐다. 내가 그걸 안다면 나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줘. 정우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형은 우리 둘이 이런 감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걸 예상했을까? 윤희는 작게 웃었다. 당신 형이잖아. 세상 누구보다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알던 사람.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형이 우리를 이해했든 아니든 나는 이제 내 감정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하루는 조용히 흘렀다. 둘은 함께 점심을 만들고 정원의 핀 국화꽃을 손질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저 조용함 속에서 끝날 일은 아니었다. 해질 무렵 정우는 윤희에게 말했다. 오늘 밤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전시 준비가 있어서.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정우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선택했다. 그 대신 밤이 가기 전까지 지금의 당신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담고 싶어요. 밤. 서로 다른 방. 서로 다른 불빛.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서로의 방문 앞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정우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윤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얇은 잠옷 위로 가운을 걸친 채 작은 촛불 하나를 켜두고 있었다. 그녀는 문소리에 돌아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허락이 아니었다. 그냥 더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앉았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면? 윤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녀가 먼저 정우의 손을 잡았다. 그건 슬픔도 죄책감도 추억도 모두 내려놓은 순간이었다. 그들은 형이 남긴 기록을 안고 서로를 현재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껴안았다. 생각하는 말풍선 시청자 여러분. 마음이 머무는 곳이 죄라면 당신은 그 마음을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보시겠습니까? 확성기 이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 붉은 심장, 댓글 필기,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알람 눌러주세요. 마지막 결말은 여러분과 함께 완성됩니다. 서울 갤러리 정우의 개인 전시회 날 작은 공간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관람객들의 발길이 오래 머무는 그림은 한 점이었다. 제목은 없었다. 다만 그림 속 여인은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없었지만 그림 앞에 선 정우는 알고 있었다. 그건 윤희였다. 그녀는 조용히 전시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사람들 속에 섞이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얼굴에 떠 있었기에 그저 멀리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 모델, 누구지?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 작가가 누굴 그렇게 바라봤을까?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되뇌었다. 이건 누군가의 기억 속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속 내가 되는 순간이야. 전시가 끝나갈 무렵 정우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번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그림은요? 사람마다 달리 느끼시겠지만 중앙에 있는 그 초상화는 제가 지켜주고 싶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델은 실존 인물인가요? 정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 하지만 누구보다 조용한 분이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답은 기사로 퍼졌다. 한 사람을 향한 조용한 헌사. 작가 이정우의 가장 개인적인 기록. 그날 밤 윤희와 정우는 서울 외곽의 작은 숙소에 머물렀다. 전시가 끝나고 나서도 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늘 형이 왔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드디어 내 동생이 자기 감정대로 사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야. 정우는 웃었다. 그림 속 당신은 이제 형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윤희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도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모른 척한다면 그게 더 나쁜 짓이겠지. 며칠 후 윤희는 마지막으로 형의 일기장과 사진들을 정리해 박스에 넣었다. 그건 장례가 아닌 정리였다. 그리고 그 박스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이젠 나도
그림자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고 그 앞엔 정우가 서 있었다. 짐 다 챙겼어요? 응. 이젠 어디든 같이 갈 수 있어.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은 이제 남겨진 자의 손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의 선택으로 사랑을 준 사람의 손이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시청자 여러분. 추억은 때때로 우리를 가두기도 하지만 때론 새로운 삶을 향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라면 기억과 사랑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확성기 이 이야기의 모든 순간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붉은 심장, 댓글 필기,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알람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금기. 다음 여정을 함께 시작해요.